슈베아TV입니다. 슈베아TV는 9호선 선의도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공유주방을 보러 왔습니다. 왜 공유주방이냐면 개인 실전 투자자가 여기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서 현재 공유주방으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성민 대표를 만나러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총 16개의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측으로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이렇게 공유주방이 16개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는 비어 있네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뒤로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업종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민 대표님. 네,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부동산 실전 투자 전문가 이성민 대표님 보시고 실전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매로만 대략 한 15년 정도 혼자 경매로만 진행해서 실전 경매로만 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경매 분야에서도 유치권이라든지 특수물건과 상가, 수익형만 주로 해왔습니다. 주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면은 수익률도 적고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이 오고 노력 대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로 상가로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대략 한 10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 다 상가입니다. 상가. 예. 구분 상가? 구분 상가 아니면 건물의 한 층 전체. 네. 지금 여기가 선의도인데 여기는 언제 낙찰을 받으셨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대략 한 5년 전에 취득을 했고요. 네. 전용 평수가 한 137평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공유 오피스로 유치권이 있는 거를 낙찰을 받으셨고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다가 현재는 공유 주방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얘기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맨 처음에 낙찰을 받을 때는 5년 전에는 이 일대가 그렇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경매 당시에 이 안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완전히 폐허했습니다. 기본 시설도 다 망가뜨려 버리신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도 잘못됐고요. 이게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전차 오버해서 대략 한 3억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유치권도 있었고 유치권이 대략 한 13억 5천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90% 대출해서 대략 한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여기가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임차가 어떻게? 수익률은 대략을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대략 월세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는 좀 힘든데 공유 주방으로 지금 16개가 들어와 있는데 입점을 그래서 한 전문 업체에다가 전부 다 임대를 주는데요. 월세가 대략 한 1,500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500이면 나가는 돈은 특별하게 없나요? 여기를 통째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관리비고 뭐고 제가 나가는 건 없고 부가세만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어디 제가 알기로는 잠실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 초에 잠실도 하나 경락을 받아서 공사가 다 거의 완료가 됐고 같은 패턴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원론적으로 처음 이게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는 몇 년 있고 왜 경매 투자를 접하게 됐는지 그거 좀 해주세요. 경매 공부한 지는 제가 한 15년이 넘었고요. 제가 경매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경매 인구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걸 해서는 큰 돈이 안 되더라. 결국은 뭐냐. 안전하면서 큰 돈 되는 건 없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더 공부하고 더 파고들어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조금 더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실행을 하면은 돈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만 제가 상가로만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 찾는 요령은 좀 얘기해 주세요. 경매 사이트가 사설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하는 사이트가 훨씬 더 경매가 더 잘 나와 있는 거는 맞는데 1년에 100여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싼 사이트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주 보시고 나면은 저는 경매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맨 처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만큼 허점이 보이고 아는 만큼 그 내용이 보이거든요.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분야를 또 파고들면 또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맞는 적성이나 금액에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물건을 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부동산도 또 금액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대표님 성공 사례 중에서 최고 많이 들어간 건 얼마고 적게 자기 자본을 얼마 정도 갖고 진행하시는지. 저는 경매로 취득을 하면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들어가거든요. 대략 저는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은 경매 낙찰을 받은 금액의 80%에서 90% 대출을 받습니다. 상가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매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죠. 그럼 경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전 대부분 80%에서 90% 대출을 받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2차 작업을 들어가는 그 공정에 공사비에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차를로 교회한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서 임차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임차는 단순히 그 1차 경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2차, 3차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 차원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는 2차, 3차가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료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제가 공사를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일산권에 제가 2천만 원 투자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파주 운정역 앞에 12층 중에 12층 건물이 있어요. 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요즘 운정역에서 지금 11월 말부터 분양을 한다는데 지금 한 3,400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한참 뜨고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그걸 제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걸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2억 2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전용 면적 40평에. 근데 대출 90%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거면 이렇게 상가를 공실 생기면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그래도? 저는 공실이 생기는 건 전 당연하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실이 생겨서 걱정이 되면은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향후에 1년에서 2년, 3년까지 관리비, 이자 낼 각오하고 그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공실 6개월 생겼다고 해서 패닉이 오면은 그건 경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치가
저평가됐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올라가면 그런 게 다 메꿔진다. 그 말씀 보면 될까요? 네. 네. 지금 한 예로 제가 임대를 내놨는데 그게 옛날에 그 건물을 몇 개를 소유했던 회장님이 회장실로 쓰던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팔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제 안 파는 이유가 물론 양도소득세 빼면 남는 게 없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몇 년을 이자하고 관리비만 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팔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 대표님께서 이 성공 노하우 아니면 주의할 점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작은 것부터 자기가 원하는 물건, 뭐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 살 집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자금이 좀 모아지시면은 작은 것부터 직접 실행해 보시라. 경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경매를 낙찰받고 명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경매에 입찰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만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뭐 공장, 상가, 토지 그런 쪽에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 소유한 현금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경매 물건을 내가 관심을 뒀던 물건이 누가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된 그 물건을 2, 3년 후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낙찰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떤 수익률이 나왔냐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굉장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추비아 TV는 우리 이성민 대표님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전문가입니다. 이성민 대표님이 투자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실제 투입 금액, 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인터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시간 더 내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추비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